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올해가 그 소띠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소 그러면 그 노란색, 누런색, 누렁이 이렇게 누런 소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가 흰색 소띠라고 합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뭐 흰색 소 그러면 약간 좀 느낌이 좀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약간 신비롭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흰색 소띠를 맞이해서 그 흰색 소의 좋은 기운으로 저나 여러분들에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그 우리 수험생들 전원이 다 합격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올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올해 합격의 영광을 서로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화이팅하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번 순환은 시작을 계약법부터 하려고요. 그래서 그 매년 그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11월, 12월 강의를 그 입문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용어 위주로만 이제 설명을 하고 하다 보니 그냥 11월, 12월을 두 달은 그냥 노는 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2월 달 강의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그 파트를 두 가지 파트를 입문 강좌랑 상하지 아니하고 살을 붙여가지고 판례 설명까지 두 군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11월, 12월 강의를 이어받아서 1월 달부터는 계약법부터 하려고요. 그러면 순서는 계약법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게 끝나면 민법 총칙 그리고 물권법 이런 순서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할 때 11월 달, 1월 달 강의를 시작할 때 민법 총칙부터 하게 되면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이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 되면 이게 시간이 부족하니까 계약법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건너뛰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는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이 네 가지 파트인데 이 네 가지 파트에서 가장 사실 쉬운 데가 어디냐면 계약법입니다. 계약법. 계약법에서 총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 공부 좀 했다, 수업 좀 제대로 들었다 그러면 보통 8개, 9개를 맞추는 것이 이 계약법인데 거기에 비해서 수업량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계약법을 먼저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시작을 계약법부터 먼저 하게 되면 계약법을 좀 꼼꼼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약법 끝나면 그 다음에 받아서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법부터 할 텐데요. 이미 자료는 나간 것 같고 기본서를 보실 분들은 329페이지에 가면 됩니다. 기본서 329페이지를 보셔도 되고요. 그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셔도 되고. 자, 계약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계약법에서 총 10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계약법을 하기 전에 도대체 계약이 뭔지부터 일단 정리를 하고서 법 공부를 해보죠. 우리가 말하는 계약이라고 말을 사용할 때는 있는데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종류 내용 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권 채무를 발생하게 되더라. 특히 채무에다 포인트를 맞춰주면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더라. 그러면 종류 내용 불문하고 전부 다 우리는 이걸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이런 말 따지지 않고요.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채권 채무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야. 그러면 전부 다 뒤에다가 계약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민법 총칙에서 첩계약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첩계약, 부첩계약, 이 첩계약.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 제가 이랬지 않습니까? 옥동자를 나와주세요. 옥동자. 그러면 건물을 이전해 줄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옥동자를 놔주면 가본 건물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사람은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행위가 잘했다가 아니라 이 행위로 인해서 이런 채권 채무가 발생이 되더라. 그러면 뒤에다가 계약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약이란 그러면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종류와 내용을 따지지 않고 우리는 전부 다 그걸 계약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계약의 종류인데 계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항상 제가 판사를 할 때 종류라고 적었다 그러면 이건 이해 파트가 아닙니다. 그냥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전형계약이라고 불러달라. 이건 비전형계약이라고 불러달라. 쌍무계약이라고 불러라. 편무계약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런데 자 용어 정리만 일단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 이걸 종류를 나눠보니 전형계약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전형이라는 말 이게 직접 시험 문제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는 없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전형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형이라는 뜻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전형이라는 말이 이 전자가 민법전이에요. 민법전. 그러니까 민법전에 형태가 있는 계약. 다른 말로 있을 유 이름 명자를 써가지고요. 민법전에 이름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사용자차 계약, 임대차 계약, 소비대차 계약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법전에 형태가 있는 계약을 부를 때 우리가 전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반대로 바꿔보면 이게 비전형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는? 민법전에 형태가 없는 그러니까 직접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전형이라는 말, 비전형이라는 말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어디서 이게 또 한 번 나올 거냐면 일단 정의부터 다시 해보죠. 전형이라는 말은 민법전에 형태가 있는 거다. 민법전에 형태가 있는 것. 뒤에서 우리가 물권법에서 담보물권에서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전형 담보라는 말. 그리고 비전형 담보 이렇게요. 이 말이 우리 시험지에 보일 거라고요. 그러면 전형 담보 무슨 말이겠어요? 전형이니까. 전형. 민법전에 형태가 있는 담보물권. 그러면 비전형 그러면요. 민법전에 형태가 없는 담보물권. 거기서도 또 한 번 이걸 써먹을 내용이니 자 뜻만 이해하시면 그러면 계약에서는 전형 계약 그랬으니 민법전에 형태가 있는 계약이라는 거고요. 15가지 형태의 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 비전형 계약 그러면 자 이름이 없다. 민법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그냥 계약.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본세 중개계약 이렇게 됐는데 뭐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이죠. 앞에 계신 분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모임에 오셨다. 그러면 제가 이분을 업고서 그 모임 장소를 한 10바퀴를 잡아 돌기로 약속을 해요. 이것도 지금 채권 채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계약이라고요. 그런데 민법전에다가 그걸 적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법전에 형태가 나와 있지 않은 무수히 많은 계약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무가 말이죠. 이무입니다. 이무가 이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채권 채무를 발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그랬으니 자, 쌍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자, 채무를 자, 채무를 쌍방이 부담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쌍무계약이라 하고 자, 채무를 일방만 부담하게 되면 이걸 편무계약 이렇게 불러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한다, 일방만 채무를 부담한다에 따라서 이건 쌍무계약이라고 불러달라는 거고 이건 편무계약이라고 불러달라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